자, 좋습니다. 동영상 돌아갑니다. 자, 이제부터 우리가 배울 내용은요, 생명과학이죠. 생명과학 혼자 공부해라!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죠? 가끔씩 생각도 많이 했을 거예요. 그래서 생명과학 어차피 한 번은 개념을 정리를 해야 되는데 한 번 배울 때 좀 알차게 정확하게 한번 해봅시다. 그리고 생명과학을 보면 크게는 5단원으로 나눠져 있어. 5단원. 1단원에서 5단원까지 지금 현재 나눠져 있고요.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4개로 나눌 수가 있는데 여기서 나오는 파트 중에서 딱 2파트에서 킬러 문제가 나올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그 킬러 문제를 제외하고는 내용을 잘 이해를 한다면 문제 푸는 게 겁나 쉬워요. 아, 좀 어려운 점이 하나가 있어요. 글자가 겁나 길다. 선생님이 글자 읽는 거 되게 싫어하거든. 그래서 글자가 너무 많아서 조금은 부담스럽긴 한데요.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많이 어렵지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어디서 킬러 문제, 어려운 문제가 나오냐면 신경계에서 나올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킬러 문제, 신경계에서 그래프 문제가 나올 거거든. 뉴런 이런 거 있잖아. 오케이? 가시돌기. 오, 들어왔네요. 자, 이런 파트에서 그래프 나올 거고요. 킬러 문제, 어려운 문제. 자, 그리고 어려운 문제가 또 어디서 나오냐? 여전히 불편해하는 단원이 있죠. 무슨 내용? 생명과학의 꽃이라고 얘기하죠. 유전이라고 하는데 옛날부터는 유전 파트에서 어려운 문제가 나온다고 했는데 한때는 한동안 계속 그 생식세포의 비분리 관련돼가지고 유전병이랑 관련된 내용에서 킬러 문제가 계속 복합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유전에서도 킬러 문제가 하나가 나올 거예요. 아무튼 이 킬러 문제를 제외하고 우리가 처음부터 차근차근 배워서 한 번만에 정확하게 배운다는 마음으로 공부를 한번 해볼게요. 선생님이 내는 숙제는요, 배운 데까지만 푸시면 됩니다. 지금은 첫날이어서 그래도 좀 가벼운 마음으로 숙제를 많이 주진 않았어요. 숙제를 안 해도 괜찮아요. 와서 푸시면 되니까요. 모르면 물어보면 되고요. 그래서 배운 데까지 하시면 되고요. 숙제는 뭐 설명할 거 더 있습니까? 그래서 오투 교재를 우리가 쓸 거고요. 우리가 쓰는 교재는 오투지만요, 주로 다루고 있는 내용을 조금 더 넣어서 선생님이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게 생투 내용도 살짝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그 내용이 할탑에 있는 수준만큼만 들어갈 거예요. 많이 안 넣을 거예요. 그러니까 시중에 있는 모의고사 문제를 다 풀 수 있도록 모든 개념을 다 설명할 겁니다. 설명을 할 거고요. 1차는 개념 정리. 말 그대로 그냥 개념을 정리시켜 주는 거고요. 이해하는 거고요. 2차적인 부분은요, 기본 문제. 기본 문제를 푸는 거예요. 웬만큼 2점짜리까지도 거뜬하게 풀 수 있게끔 문제를 풀 수 있게 하고, 이 단계가 다 지나가고 하면 응용 문제 기본적인 거 다 하면 되고요. 세 번째 단계가 킬러 문제예요. 첫 번째는요, 약간 노가다식으로 문제를 풀 거고요. 막 푸는 거지, 편한 대로. 두 번째는요, 푸는 방법이 있어요. 유형별로 분석을 하면서 풀어볼 겁니다. 아무튼 생명과학은 내용에 대해서 이해를 잘 하시는 걸 추천을 두고요. 한번 선생님이 하는 내용에 대해서 한번 잘 따라오면 됩니다. 자, 우리가 첫 번째 단원을 보면요, 역시나 생명과학을 배우고 있으니까 첫 번째 나오는 대단원 1단원의 제목이 뭡니까? 생명 현상의 특성이죠. 글씨가 되게 귀여운데요? 근데 우리가 생명과학 배우는데 생명과학 말고 다른 과목도 있지 않아요? 뭐가 있죠? 물리,
지구과학, 생명과학이 있잖아요. 맞죠? 생명과학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되게 작은 세포로부터 어디까지 배우는 거다? 지구 안에까지 배우는 걸 생명과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구를 벗어나는 내용을 배우는 것을 우리는 지구과학이라고 합니다. 그럼 지구 안에 있는 내용을 우리가 지금 배워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과학자들이 생명과학에 대해서 궁금하면서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것들이 탐구예요. 배 왜 쪘지? 살이 왜 쪘지? 정말 왜 병에 왜 걸렸지? 궁금증에서 출발합니다. 의문에서 출발해서요. 실제로 탐구를 하면서 밝히는 학문입니다. 이런 생명과학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첫 번째 보는 용어는요. 바로 생명이에요. 살아있는 것, 생명활동, 생명이 뭘까요? 라는 특징에 대해서 배울 건데 특징과 특성은 다른 의미죠. 특징은 진우가 눈이 되게 이렇게 생겼어요. 크기가 적당하고요. 맞죠? 눈썹은요 어떻게 생기죠? 이게 상남자예요. 그리고 머리카락은요 검은색이에요. 흰색되면 큰일 나죠? 뭐 이런 것들 하나하나는 뭐가 될까요? 특징이 되겠죠. 눈이 있어요. 코가 있어요. 눈썹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도 눈이 존나 작아요. 미안해요. 이거 방송 나가는데 엄청 작아요. 이런 것들이 뭐가 된다? 특성이 되는 거죠. 특별한 성질이죠. 아무튼 생명체는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을까? 살아있는 생명체라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특성을 가지고 있을까요? 총 6가지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선생님은 생명체입니까? 살아있잖아요. 맞죠? 그럼 살아있는 생명체라고 할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먹고 살. 먹고 사니까요. 먹고 자고. 자, 그렇죠. 또 뭘 해요? 생명체니까. 활동을 해요. 말을 해요. 뭐 이런 게 있지. 좀 명확하게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살아가기 위해서, 움직이기 위해서요. 개체, 살아있는 독립된, 맞죠? 개개인의 생명체인데요. 이런 개체는요. 살기 위해서, 이 개체가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특징이 있어요. 개체 유지 특징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그래, 살아가기 위한 특징이 아니고 인간들이 전부 다 새끼를 안 놓으면요. 대가 다 끊겨요. 멸종된다고요. 오케이? 인간은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종족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특징이 있어요. 됐습니까? 이렇게 살아있는 생명체는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을까요? 라고 했을 때 2가지 특성으로 나눠서 배워볼 거예요. 앞으로. 자, 그럼 2가지 특성 중에서 첫 번째, 살아있는 생명체라면 거기다 어차피 필기 돼 있어요. 자, 앞에만 봐도 돼요. 자, 살기 위해서 가지고 있어야 되는 특성이 뭐가 있을까요? 4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대가 끊기면 안 되잖아. 이 인간이라는 게 종족을 유지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어야 되는 특성 2가지가 나올 겁니다. 총 몇 가지? 6가지입니다. 4가지, 2가지. 그 살아있는 생명체라면 살기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이 생명체는 뭐로 이루어져 있다? 세포로 구성되어 있다. 라는 첫 번째 특징이 나올 거예요. 이거 우리가 하나하나씩 뜯어서 다 배울 거예요. 오늘 좀 많이 구체적으로. 자, 2번째. 생명체라면요. 똥 싸죠? 1일 1똥 합니까? 죄송해요. 1일 1똥 하면 이거 약간 병리? 친구는 한 3일에 한 번씩 싼다고 하던데 30분마다 30분 동안 화장실에 있던데 소화를 되게 잘하니까. 좀 헛소리하고 싶은데 약간 더러운 얘기할 때 약간 기분이 재밌어요. 뭐 이런 거 알죠? 선생님 남자친구한테 선생님이 이러거든. 오늘 1일 1동 했어? 왜요? 참신한 생각 아니에요? 왜? 남자친구를 걱정하는 마음에 우리 남자친구는 장이 튼튼한지 응가는 잘 싸는지 궁금할 수 있잖아. 그렇게 질문하니까 남자친구가 어이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애기가 된 것 같아. 뭐 기분 나빠요? 여자친구가 그렇게 질문하면 어떨 것 같아요? 괜찮아요?
아니에요? 안 해야겠네. 미안해. 자, 두 번째 특징은요. 똥 싼다? 뭐 물질 대사를 한다는 거예요. 호흡을 하고. 이런 호흡도 있지만 세포 호흡도 하고요. 단백질도 합성하고요. 등등. 물질 대사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도 돼요. 어차피 설명 다 할 거니까. 뭐 2단계 있대요. 자, 세 번째. 생명체가 살아가기 위해서 생명체는 4가지 특징이 있어야 되는데 세 번째 뭐가 있을까? 시력이 좋으면요 그 뭔가 보일 거예요. 그렇지. 이렇게 때렸을 때 진호가 가만히 있을까요? 아니 놀래. 놀랬죠. 무의식적 반응. 깜짝 놀랄 수 있단 말이지, 맞지? 그런 것도 알아요? 무의식적 반사? 준비 다 돼 있네. 자, 이렇게 자극에 대해서 반응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극과 반응. 그리고 이거랑 관련된 내용, 항상성이죠. 유령. 주변의 환경이 바뀌었을 때도 나는 항상 일정한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잖아요. 맞죠? 혈당량, 삼투압, 체온 이런 것들이 되겠죠? 이런 것들 살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잖아요. 자, 그 다음에 4번째 특징 뭐가 있을까요? 엄마 뱃속에서 어머 이게 뭐냐 이거 달걀이냐? 모체. 뭐지? 뭐예요? 엄마 뱃속에서 이게 인간의 몸도 아니고 태양까지 만들어지는데 8주 걸리죠? 맞죠? 수정돼가지고 맞지? 근데 엄마 뱃속에서 그 중학교 교재를 보면요 약 266일 동안 엄마 뱃속에 있다가 수정된 지 266일째쯤 출산을 한다고 나오거든요. 한 대충 엄마 뱃속이 한 어느 정도 있지? 266일이면 30으로 대충 나누면 몇 달? 8달 있다 나왔어? 9달. 보통은 10달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30으로 나누면 대충 9달 나오잖아요. 맞죠? 엄마 뱃속에서는 뭐하고 있는 거야, 애기들이? 이 달걀 노른자도 아닌 게 어떻게 돼? 올챙이 모양처럼 됐다가 완전한 사람 모양이 되는 거잖아. 맞지? 완전한 개체의 모양을 가지는 걸 우리는 발생이라고 해요. 그리고 응애 이제 갓 태어난 아기를 우리는 뭐라고 해요? 신생아라고 하죠. 그래서 신생아가요 어떻게? 진 오빠는 더 잘하죠. 오빠 키 몇인지 물어봐도 돼요? 물어보면 안 돼요? 준혁이한테 갈까? 준혁이 괜찮아? 싫은 거야? 준혁이 키 몇이에요? 물어봐도 돼요? 174야? 표준 키는 일단 써놨네? 그 정도 됐어요. 163보다 크기만 하면 돼요. 163은 내 크기. 헛소리고요. 아무튼 애기였는데 어떻게? 완전한 성체 어른이 되기까지를 우리는 생장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맞지? 살아있는 생명체라면요 발생과 생장이 있겠죠. 4번째 특징 순서는 상관없이 발생과 생장을 한다. 자, 그 다음에 종족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람의 대가 끊기면 안 돼요. 이거 에어컨 돌리는 거 맞아. 왜 이렇게 따뜻한 바람 나오는 거 같지? 난방이구나. 오빠 이거 할 수 있어요? 작년에 봐 기억이 안 나는데. 이거요. 냉방을 바꾸면 살짝 안 돼. 여기 난방은 돼 있어. 근데 따뜻하던 거. 이거 상관없이만 제가 어떻게 해요? 이거요. 이거 난방 말고 냉방으로 파워 냉방. 파워 냉방 되려나? 어떻게 했어? 보자. 아니 이거 얘는 작동이 안 돼. 이거 됐다. 파란불이 냉방이. 이제 냉방. 아니 빨간불은 난방이고 파란불이 냉방. 그렇지. 이거네. 똑똑하네. 오빠 시원하게 해줄게. 맞지? 19도야. 네?
시원하게 해줄게 오빠. 아니 새끼들 낳아야 되잖아. 종족 유지하려면 그걸 뭐라고 해? 그 의자 엄마 아빠 여보 사랑해요. 애기 만들어졌어. 이건 뭐야? 애기 만드는 거. 그 뭐지? 출산 그 이전. 잘 안 웃기네. 애기 만드는 거 뭐야? 여보 사랑해요. 여보 사랑해요. 그 초성 알릴 수 있어요. 조선 알려달란다. 조선 알려도가 친구 조선 알려달란다. 책을 보면 어? 시옷이라고 나오지 않니? 어? 시로 시작하니까 생사. 뭐가 생각나? 시옷이야. 시옷으로 시작해. 아, 그만 놀려야겠어. 수업 못하겠다. 좀 약간 재미없는 것 같아, 살짝. 반응이 너무 진지하니까 놀리는데 약간 흐름이 끊기네. 뭐라고요? 생식. 생식과 유전이에요. 그 시험이 뭐죠? 자, 유전. 진호는 누구 닮았어? 엄마를 많이 닮은 것 같아? 아빠를 많이 닮은 것 같아? 엄마야? 아니요. 아니야? 둘 다 섞었어? 네. 진짜? 네. 아, 어머, 부모님이 귀여운 얼굴상은 어머님이야, 아버지야? 모르겠어. 모르겠어? 눈은 누구 닮았는데? 똑같아. 눈 똑같아? 다 똑같아? 세 명 다? 가족이? 진짜? 닮은 사람끼리 원래 결혼하잖아. 맞지? 살짝 섞인. 살짝 섞여? 섞인 것 같아? 그거 맞아. 오빠는 누구 닮았어? 눈? 엄마 닮았어? 저번에 보니까 약간 훈훈한 느낌이 나던데? 쟤는 마스크 벗어야 된다, 쟤도. 자, 아니야? 마스크 벗는 게 더 나았던 것 같은데? 나쁘지 않아. 오빠가? 맞지? 나쁘지 않았지? 진호가 인정하네. 약간 어깨 힘 살짝 들어간 것 같은데? 이렇게 올릴 수는 없지만 살짝 힘. 안 그래? 나만 느껴? 아니야? 이거 살짝 좀 괜찮더라고. 아, 엄마야? 이 유전이라는 게 부모의 형질 특징이 자손에게 전달되는 걸 우리가 유전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머리로 유전된다고 하잖아. 보통 부모님이 수학을 잘하면 자식도 대체적으로 수학을 잘한다고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항상 그런 건 아니에요. 뭐 그림 잘 그리는 부모님 밑에 있는 자녀는 또 그림을 잘 그릴 수도 있고, 맞죠? 그러니까 유전적인 게 있는 것 같아. 물려주는 것 같아요. 맞죠? 자, 그럼 대가 끊기지 않으려면요. 또 어떤 특징이 있을까? 이거 맞추면 오늘 수업 다 쨘다. 지금 하면. 오빠가 대답하면, 진호 오빠가 대답하면. 종이 안 보고. 이건 예습을 해왔다면 제목은 알 수 있어요. 마지막 특징. 진호 오빠가 대답하면 오늘 수업 다 짤 거예요. 잘 봐. 기대라면서 오늘 이마이트 수업하려고 노력해주네. 어? 뭐가 있을까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그냥 인간적으로 생각해봐. 생명체가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서 종족을 보존시키기 위해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특징이 있어야 될까? 5초 줄게요. 너희 몰라야지. 아직 안 배웠는데 맞지? 그래. 적응과 진화예요. 진화. 실제로 진화 있다는 거 없어요. 이거 누가 읽어요? 이런 거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자, 아무튼 적응과 진화 이런 것들이 있어요. 지금 내가 이렇게 나열을 했지만 하나도 와닿지 않을 거야. 하나가 뭔지 모르니까. 이제 하나하나씩 뜯어서 해볼 거예요. 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할게. 자, 프린트를 먼저 보실게요. 자, 첫 번째, 생명 현상의 특성이라고 나와 있죠. 생명체가 가지고 있는 특성에 대해서 이제 배울 건데요. 총 몇 가지가 나온다? 6가지가 있다는 거지. 그 6가지를 쭉 일렬로 나열을 했는데 개체 유지 특성, 종족 유지 특성 박스에 보입니까? 응.
이렇게 분류를 해보고 나눠서 보고 얘들에 대해서 하나씩 한번 우리가 뜯어서 한번 봅시다. 첫 번째, 세포가 나옵니다. 세포 어디서 봤어요? 세포. 몸 안에. 그 생명. 몸 안에 생명. 아니, 생명 안에 몸. 아니, 생명 안에 몸. 생명 안에 세포. 반응 고요. 몸 안에 생명 안에 몸. 수업해야 되는데 너무 재밌네요. 여러분들 오늘 약간 쉬어가는 타임입니다. 자, 해볼게요. 세포가 뭐냐면요, 생명체. 어떤 물질이든지 간에 진호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 뭐예요? 인치절. 떡볶이가 좋아요? 순대가 좋아요? 떡볶이가 좋아요? 자, 떡볶이 가지고 왔습니다. 떡볶이를 쪼개고 떡볶이는 뭐로 만들어졌을까요? 그렇지. 결국 원두로 만들어졌을 거예요. 맞습니까? 어떤 물건이든지 간에 물질이든지 간에 가장 작은 원자로부터 만들어졌잖아요. 뭔지 몰라도 가장 작은 걸로 만들어졌잖아. 그러면 이게 진호야. 이렇게 생명체는요, 살아있는 생명체 맞지? 얘는 뭐로 만들어졌을까? 가장 작은 거. 그게 바로 세포예요. 이 세포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이렇게 생긴 게 있고요, 각이 진 게 있네요. 와, 외형적으로 봐도 좀 약간 차이점이 이미 보이네. 전만은 약간 각이 져 있잖아요. 왜? 세포벽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보통 우리는 식물세포 맞죠? 얘는요, 동물세포라고 한 번 정도는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얘들은 공통적으로 핵을 가지고 있고요. 차이점은 세포벽이 있어서 각이 져 있는 모양이네요. 그럼 얘 한 개는 살아있는 생명체야? 얘 살아있어요? 얘 한 개가? 내 몸에서 이 세포 한 개 떼볼게. 얘 살아있어?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것 중에서 가장 작은 거야. 조금 재밌는 얘기 해줄까요? 사람 몸에 있는 세포 중에서 가장 큰 건 뭘까? 난자야. 난자가 가장 크대요. 난자가 뭔지 알아요? 알죠. 그렇죠. 난자. 정자, 난자. 맞죠? 정자 눈 보여요? 안 보일까? 난자 보여요. 볼 수 있어요. 자, 아무튼 살아있는 생명체에서 어떻게? 뭐로 이루어져 있을까? 가장 작은 거 하나 뗐는데 이게 세포예요. 생명 현상을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네요. 기능적. 그리고 이 세포들이 모여서 하나의 조직이 되고요. 조직들이 모여서 하나의 기관이 되고요. 뭔지 몰라도 이딴 거 들은 적이 있어요. 이 개체가 만들어집니다. 생명체가. 식물 같은 경우는 뭐가 있다? 중간에 조직계라는 단계라는 게 있었고요. 동물 같은 경우는 기관계가 있었습니다. 맞죠? 조금 이해해야겠네요. 모양이 똑같다. 기능이 똑같은 세포들이 모여서, 근육세포들이 모여서 근육 조직을 만듭니다. 같은 세포들이 모여서, 유사한 세포들이 모여서, 비슷한 세포들이 모여서 조직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여러 조직들이 있는데, 여러 조직들이 모여서 뭘 만들었다? 하나의 형태와 하나의 기능을 하는 기관을 만들었어요. 위는 이렇게 생겨서요, 무슨 역할을 합니까? 소화시키죠. 음식물을 섞어주고요, 분해시키고 뭐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죠. 간, 쓸개, 소장, 대장, 이게 다 기관이잖아요. 이런 여러 기관들이 모여서 뭘 만든다? 동물 같은 경우는 기관계를 만든다. 기관계에서 뭐가 있었어요? 기관계, 사람 몸에 있는 기관계 뭐 있어요? 응가 만드는 거, 음식물 분해하는 거, 소화계, 호흡계도 있고 순환계도 있고, 말 들어봤죠?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신경계, 이런 것도 다 기관계였어요. 여러 가지 기관계들이 통합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유기적으로 뗄래야 뗄 수 없는 서로 연결되어 있는 관계.
그렇게 해서 하나의 큰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이건 개체입니다. 자, 정리할게요. 어머! 세포들이 모여서 조직이 되고, 조직이 모여서 하나의 더 큰 기관이 되고, 기관들이 모여서 기관계가 되고, 기관계들이 모여서 개체가 됐어요. 이런 구조, 생명체의 구조에서 가장 기본 단위가 세포네요. 가장 작은 게. 아, 생명활동을 하는 기능, 그리고 이런 구조에서도 기본적인 녀석이네요. 그래서 세포는 우리가 뭐라고 얘기한다? 기능적, 구조적, 기본 단위라고 합니다. 자, 이거 진호 대답하면 5분 쉬는 타임 줄게요. 무슨 기능? 기능적 구조. 무슨 기능? 그러니까 무슨 기능? 대답하면 5분 쉬는 타임. 세포 기능. 세포 기능 맞죠? 지런이가 해준다고? 자, 무슨 기능이에요? 지런이만 도와줄 수 있어, 진우는? 자, 무슨 기능이에요? 둘이 집에 가지 마! 얘네 다 그러면 너희 둘이만 남겨야겠다. 무슨 기능? 생기. 무슨 기능이야? 여기서 기능적 기본 단위라고 했잖아. 영. 무슨 기능이에요? 여기서 기능적 기본 단위고 구조적 기본 단위인데 이게 무슨 말이야? 무슨 기능이야? 여보세요? 여보세요? 해봐요. 세영이한테까지 가지 말자. 목색 특징이에요. 자, 이거 대답할 수 있는 사람. 무슨 기능이에요? 세포가 무슨 기능인데? 살 수 있고. 그렇지. 사는 기능이지. 맞죠? 네. 생명체. 잘하네요. 알겠어. 자, 잘했어요. 시간 타임. 자, 그래서 세포는요, 살아가는 기능이 있죠. 생명 현상을 가지고 있는 기능과 그리고 이렇게 생명체를 만드는 구조에서 기본 단위라고요. 됐습니까? 얘는 살아있는 녀석이야. 하나가 살아있는 거, 생명 현상, 생명 활동을 하는 기본 단위고요. 가장 작은 거라고요. 이 구조에서도 가장 작은 거라고요. 그래서 기능적, 구조적 기본 단위는 세포라는 거예요. 이런 세포들이 모여서 동물을 만들고 또는 이런 세포들이 모여서 식물을 만들겠네요. 됐습니까? 자, 이렇게 생명체는요, 뭐로 이루어져 있다? 세포로 이루어져 있어요. 근데 세포가 항상 이렇게 많아야 될까요? 세포 한 개만으로 생명체라고 할 수 있는 녀석이 있어요. 그런 생명체는 우리가 세포 한 개가 살아있는 생명체고요. 단세포 생물이라고 합니다. 맞는 말이죠? 세포가 여러 개 겁나 많이 모여서 생명체 하나 완성됐다. 이걸 뭐라고 한다? 다세포 생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다세포 생물은요,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다? 세포, 조직, 기관, 개체라는 구조를 가지고 있고, 식물은 조직기가 있고요, 동물은 기관기가 있다. 이거입니다. 됐습니까? 이렇게 생명체라면 뭐로 이루어져 있다? 세포로 이루어져 있다. 단세포 생물 중에서 대표적인 친구가 아메바, 이런 녀석이에요. 세포 한 개가 생명체라고요. 잠시 쉬는 타임 5분만 가지고 진도 나가겠습니다.